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우리의 옛 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책버디 인생입니다. 오늘은 50이 되어가는 늦은 나이임에도 스라에 자식을 두지 못한 가난한 선비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으로 간절히 원하던 자식을 얻고 집안이 번성하여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가난한 선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청빈하기로 소문난 오실성을 가진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공궁하기가 이를 데 없고 쉰을 바라보던 나이였지만 스라에 자식 하나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세찬 바람이 겨울밤을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을 때 추운 방에서 잠자리에 든 부부가 말을 하였습니다. 여보, 지금껏 당신을 고생만 시켜 정말 미안하기 짝이 없소.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스방님을 만나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단지 스라의 혈육이 없으니 선조의 제사를 끊게 된 것이 죄로 주고 마땅하오나 스방님의 은덕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여보, 밖에 날씨가 점점 예사롭지 않네요. 어서 주무시긴 하세요. 이렇게 하여 부부가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 살려주오 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소? 이 눈 오는 추운 밤에 웬 사람이지? 선비가 벌떡 일어나 대문을 열어보니 누더기를 걸친 행색이 초라한 거린이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살려주오. 아이고, 어서 들어오시오. 오선비는 거린을 방으로 천천히 안내하였습니다. 이쪽 아랫목 이불 속으로 들어가시오. 말이 방이지 냉방 같습니다. 안 사람은 윗방으로 올라갔으니 염려 마시오. 아이고, 이거 신세지게 되어 미안하고 정말 고맙소이다. 거리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하였습니다. 오선비는 아랫목 이불 속으로 거린을 들어가게 하고 이불을 잘 덮어주었습니다. 선비가 등잔불에 비친 거린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얼굴이 온통 종기로 덮여있는 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선비는 곧바로 부인을 불러 손님의 식사를 준비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손님이 추울까봐 불을 떼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쌀떡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은 좁쌀이 내일 아침거리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밥을 지어버리면 아침은 죽을 거리야 되네요. 그래요? 그래도 어쩌겠소. 손님이 왔는데 손님 밥을 지어야지요. 불은 내가 지피겠소. 얼마 후 아내가 차린 밥상을 들고 선비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밥을 드시오. 많이 시장하실 텐데. 그러자 거린이 벌떡 일어나 고맙습니다. 이 연애를 잊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거린은 인사를 하고 허겁지겁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밥그릇을 비운 거린은 상을 물리고 오선비와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거린이 오선비에게 주인 양반 주무십니까? 오선비는 막 잠이 들려는 순간 손님이 청하는 말에 눈을 떴습니다. 예, 잠자리가 불편하신지요? 어째서 안 주무시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요? 주인 양반, 보다시피 제 몸이 온통 종기투성이지요.
따뜻한 물로 몸을 좀 담그면 가려움과 통증이 좀 가라앉을 듯 해서요. 힘드시겠지만 물 좀 데워주실 수 있으실지요? 오선비는 귀찮다는 기색도 전혀 없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 물을 데웠습니다. 얼마 후 따뜻한 물로 씻는 거린을 보고 부엌을 빠져나오려는데 거린은 또 부탁을 하였습니다. 통을 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악취와 종기투성인 몸이 더럽기도 하였을 텐데 오선비는 전혀 불평 없이 거린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몸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거린이 주인 양반은 이제 들어가시지요. 저는 물기를 닦고 천천히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 오선비는 먼저 들어가 누워 손님이 들어올 때까지를 기다렸으나 시간이 흘러도 방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오선비가 바삐 나가보니 선비는 온데간데 없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온 집을 한 바퀴 돌며 찾아보아도 거리는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궁금하고 이상한 생각으로 늦게서야 잠을 청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난 선비 부부가 말하였습니다. 여보, 간밤에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다오. 예? 저도 꿈을 꾸었는데 참 기이한 꿈이었답니다. 그래요? 그럼 부인이 먼저 말해보. 부인은 남편에게 간밤에 꾼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잠이 깊이 든 듯 했는데 밖에서 누가 오선비, 오선비 하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달려나가 보니 웬 백발의 노인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글쎄 이러는 거예요. 그대들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음덕을 베풀었구나. 그러니 목욕 재개하고 내일 당장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 천재를 지내면 옥동자를 얻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니라. 명심불망할지어다. 그래서 막 이제 인사를 드리려는 순간 글쎄 노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허허, 그 꿈이 어찌 그렇게 나의 꿈과 똑같소? 여보, 그럼 우린 자식이 없으니 천재를 정성껏 지내봅시다. 예, 그래요 여보. 이렇게 하여 선비 내외가 천재를 정성껏 지낸 달부터 부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태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부인은 옥동자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무탈하게 잘 자라서 학문에도 뛰어나 벼슬이 정성의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가난하던 오선비 집안은 자손 대대로 번성하였다고 전해져 옵니다. 권선징악의 의미가 짙게 반영된 우리의 옛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자신이 가난함에도 찾아온 병든 거린을 박대하지 않고 정성껏 돌본 오선비 부부의 음덕은 우리 민족이 지닌 따뜻한 마음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보고 그 사람 평소에 음덕을 많이 쌓았나 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음덕 쌓기, 곧 좋은 인연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베풀면 버젓이 보답이 온다는 것으로 음덕양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일로 행해지는 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능한 일이라면 나보다는 우리라는 선한 마음으로 먼저 양보하고 베푼다면 좋은 인연이 되어 행운도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책벌 인생이었습니다.